오늘 시간에는 이제 손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을 왜 해야 되고, 또 손절을 잘 못하는 이유, 그리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손절이란 뭘까요? 손절이란 무엇일까? 손절이 뭐예요? 자, 손절은 말 그대로 그냥 손을 절단해낸다,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막말로 이제 손을 절단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이제 독사한테 물렸어. 독사한테 손가락을 물렸는데 독이 더 퍼지기 전에 손가락을 잘라내버린다든지, 뭐 손목을 잘라낸다든지, 뭐 약간 잔인하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이란 것은 말 그대로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절단한다, 내 손실을 그만 이쯤까지만 보도록 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마뱀 꼬리 끊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손절이란 것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이쯤에서 나는 손 접고 나가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 제한,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다, 뭐 내가 진입을 해서 난 5T까지 손실을 보겠다, 10T까지 손실을 보겠다, 딱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오게 되면은 과감하게 끊고 나오는 겁니다. 끊고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손절을 왜 해야 할까요? 손절을 왜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손절을 하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더 큰 손실을 막고, 그리고 오히려 역습을 위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매매 전략이다, 매매 기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은 손실이겠지만 지금 끊어냄으로써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 손실 날 걸, 그러니까 100만원까지 손실도 볼 수 있겠지만 10만원 정도 손실에서 끊어줌으로써 90만원에 대해서 덜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이제 포지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일 매수 잡고 있는데 5일 손절이 나갔어. 그럼 일단 무포잖아요. 무포인 상태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크루드 오일을 매수를 했는데 물렸어. 그러면 올라갈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온갖 좋은 거밖에 안 보여요. 내가 들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일 매수를 들고 있는데 오늘 오일은 뭐 오를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를 보면서 오일에 대한 신문만 찾는데 내랑 반대 포지션에 대한 오일 시황, 그러니까 오일 매도 시황은 다 쌩까고 오일 매수 시황만 일단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사실은 객관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의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날려주고 차라리 무포로 있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포로 있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점에서 끊어내고 그 다음 뭐 추세가 매수해서 매도를 꺾였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따라 붙음으로써 내가 방금 손실 나간 만큼 복구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을 내므로써 앞에 손실 복구, 그리고 수익 전환까지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상당히 중요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한 필수한 그런 매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원칙이고, 그리고 매매 전략이자 매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쟁터에서 무조건 공격은 없어요. 무조건 공격했다가 전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갔다가 쉬고, 또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돌격했다가 쉬고, 그렇게 가면서 쉬고 하는 거고,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번 전투에선 질 것 같아, 그러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어느 정도에서 후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전략상 후퇴거든요. 전략상 후퇴. 그러니까 무조건 후퇴가 아니라 전략상 후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실 지금 전쟁이 벌어진 상황이고, 현재는 우리가 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총알 없는 전쟁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투 현장인데, 이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리만 딱 기다리고 노려서 대응을 해야지, 괜히 어정쩡한 자리에 들어갔다가는 괜히 손실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자리를 기다려서 잘 들어갔는데
그 좋은 자리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전쟁터에서 고지를 점령해서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정말 좋은데 의외로 적군수가 너무 많아. 우리의 배 이상으로 많아. 그러면 오히려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매매도 마찬가지고 딱 봐도 여기서는 매수 포지션이고 더 이상 내려오기는 힘들어 보여. 그런데 매도세가 엄청 강화가 되게 되면 그 자리가 밀려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매물대 자리는 뺏기겠죠. 매수 매물대에서 매도 매물대로 뺏기게 되고, 그러면 매도 매물대, 그러니까 매도자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골드 차트를 본다면 골드가 지금 아까 전에는 전일 고점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중앙선 라인 지지 반등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에서는 내려와서 다시 전일 고점 매수 대응을 했는데 이 자리가 무너졌어. 그리고 더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일 고점은 매수 자리가 아니라 이제 매도 자리로 꺾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시점에서는 손절을 날려주셔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10틱을 잡든 5틱을 잡든 15틱을 잡든 자기 성향에 맞게 손절 라인을 꼭 잡아 두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손절 끊어주고 그 매도 포지션을 따라 붙던지 해서 다시 방금 손실 난 걸 찾아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무조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워낙 치열한 공방 구간이다 보니까 매수 자리가 처음엔 이기다가 손절 나가고 다시 매도포가 내려와서 매도 들어왔더니 매도포 손절 나가고 다시 매수 추세로 대응을 하는 그러한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었을 때 이런 장세에서는 내가 손절을 과연 몇 번이나 할지에 대한 원칙을 잡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손절을 몇 틱으로 할지, 또 내가 진입을 했을 때 한 10틱이 좋을지 15틱이 좋을지 이걸 정확히 정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정확히 어디서 들어갈 것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정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절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금 본다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손절을 근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2번에서 손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손절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잘 못해 사람들이. 그쵸?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첫 번째가 심리적으로 패배를 인정을 못한 거죠. 당장의 패배를 인정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손절을 하게 되면은 현재 내가 손실난 시점에서 10틱이든 15틱이든 손절에 나가면 내가 일단 진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 자리가 졌는데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손절을 못한 이유가 혹시나 본전에 올 것 같아서. 그쵸? 거의 두 번째 때문에 못해요, 손절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입을 해서 손실이 10틱, 15틱 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 손절값이 10틱이야. 내 진입가에 대해서 10틱인데 벌써 왔어. 벌써 12틱까지 더 내려왔어. 2틱 더. 그러면 이미 손절이 나왔어야 되는데 막상 손절을 걸어놨다가 취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뒤로 빼던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원래는 손절 10틱에서 끊어주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12틱에서 끊는다든지 아니면 손절을 취소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본전에 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쵸, 전랑성님? 본전에 올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 상당히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본전에 올 것 같은 생각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손절을 잘 못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본체나 이제 본전 오지 않겠나 하는데 그러다가 물려버려요. 그쵸? 이러다가 다행히 오면 탈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탈출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만약에 본전에 안 오면 이제 이때부터가 물타기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물타기 매수. 그러다 보면 손실이 산더미처럼 커집니다. 그러니까 눈덩이라고 할게요. 눈덩이. 눈이 처음에 굴러갈 때는 별로 작아요. 크진 않습니다. 근데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점점 눈덩이가 커지죠. 마찬가지예요. 또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복구 불가.
손실을 복구 불가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전략 대응 좀 뭐랄까 다음 전략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쵸? 다음 대응 전략 불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쯤에서 끊고 그 다음 포지션 대응을 해서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근데 그 다음 대응 전략이 불가한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사실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 결국 두려움 증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가 멘탈 붕괴.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통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거든요. 보통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대부분 사람이라면 다 이제 이런 과정을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 당장의 패배를 인정을 못 하다 보면 전멸당할 수가 있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지금 혹시나 본전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왜 가진 줄 아세요? 가끔 정말 본전 값이 왔기 때문에. 본전, 그러니까 내가 샀던 가격까지 원래 손절값을 찍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10틱 손절 잡아놨는데 10틱 손절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 안 날리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러한 습관 때문에, 이러한 경험 때문에. 그쵸, 제 말이 맞죠. 그래서 네, 그쵸. 철랑선이 손절 걸은 것만 이제 딱 먹고 방향 맞게 갈 때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 이제 습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이 되고, 그런 경험이 이제 쌓여서 습관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쁜 경험이 이제 나쁜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나쁜 경험이란 건 뭐냐면 손절을 지키지 않은 경험이죠. 그쵸? 손절을 지키지 않는 경험. 이게 정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절을 못하게 되면은 물타기를 하게 됩니다. 물타기를 하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더 손절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감당할 수가 없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끊어내기에는 너무 늦은 거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쵸?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약하자면 저렇게 5가지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거 반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손절을 좀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반대로만 하면 심리적으로 패배를 인정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혹시나 본전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정말 본전값이 왔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습관을 버리고, 그리고 손절 타이밍을 안 놓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제 당장의 손실이 아쉬운 거죠. 그쵸? 그래서 네 번째로 정리하자면 손절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손절 잘하는 방법. 이제 저 같은 경우에가 사실은 3번 케이스를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손절 정말 기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노하우를 잠깐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손절을 걸어둡니다. 그러니까 진입을 하면은 자동 익절, 자동 손절을 걸어놔요. 자동 손절, 자동 익절. 그리고 소리만 켜놓고 저는 거의 잘 안 봐요. 그냥 거의 뭐 옆에 책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누워 있다든지 소리를 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손절이든 익절이. 그럼 띠롱띠롱 이러면서 이제 뭐 체결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HTS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놓는데 기계적으로 이제 걸어두는 거죠. 기계적으로. 왜냐면 어차피 시장이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돈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본인 스스로가 잘하는 거는 따로 없어요. 내가 잘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잘한 건 그냥 내 매매 원칙만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원칙을 잘 지켰는데 그 원칙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진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절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자동 손절을 일단 걸어두시고 매매 못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장이 돈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내가 시장을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항상 시장이 나에게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천재다. 나는 정말 정말 이 시장을 완전 움직이는 인간이야. 그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없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냐면 연승할 때예요. 연승할 때. 20거래일 중에 20거래일 다 이겼을 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본인이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러다가 된통 당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루에 당해버려요. 그런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겸손하는 거는 자만하다가 뇌동매매에 걸리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손절 평소엔 잘 걸다가 맨날 이제 잘 대응해서 수익 꾸준히 났어. 손절도 잘 지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방심하는 거죠. 그래서 방심할 때면 절대 안 돼요. 방심을 하시면 안 돼요. 방심을 하면 안 되고 매매할 때는 항상 긴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손절은 하나의 매매 전략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손절은 하나의 매매 전략이다. 그러니까 매매 손실이 아니라 매매 전략, 그러니까 1보 우택 2보 전진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절을 잘 해야만 다음 포지션 재진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찾아올 수 있다. 내가 방금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손절을 하더라도 재진입을 해서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본전도 할 수 있고 다시 수익 전환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절을 내가 손실을 할 때 버틴다고 해서 본전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차라리 손절을 하고 나서 다음 포지션에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므로써 찾아온 게 더 빠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왜냐면 이때 동안 크게 깨졌던 경험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절 안 해서 크게 깨진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손절을 잘 지키다가 깨진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손절을 안 하다가 물 타고, 그죠? 그리고 다시 내 본전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내려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10만원 손실 날 게 50만원 손실 나 있고, 그때 해서 물타기 했더니 나중에 200만원 손실 나 있고, 그리고 어느 순간 1000만, 2000만 그냥 갑니다. 그러다가 물리면 오버나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손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다음 포지션 재진입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손절에 대해서 확률을 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진입가에 대해서 10틱이 잘 맞는지, 15틱이 맞는지, 20틱이 맞는지 그 손실 확률을 내보셔야 돼요. 손실 확률. 그러니까 내 진입가에서 대략 몇 틱 정도 내려왔다가 시장이 다시 올라가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진입가가 요 선 기준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보통 내 진입가에서 한 5틱 정도까지는 내려갔다가 올라오더라. 그러면 손절을 한 7틱은 잡아야 되겠죠. 자, 근데 내 진입가에서 보통 한 10틱 찍고 올라오더라. 오긴 올라오더라. 이게 거의 10번 중에 8번, 7번 나오더라. 그러면 손절을 한 12틱 정도는 잡아 두셔야겠죠. 또 내 진입가에서 20틱 정도는 찍고 다시 올라오더라. 그러면 뭐 22틱이나 23틱 잡아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 진입가 기준 몇 틱 정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지에 대한 통계를 내셔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이 경우가 7번, 10번 중에 5번, 10번 중에 3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번 중에 7번 정도가 내 진입가에서 한 8틱 찍고 올라오더라. 그러면 손절을 한 10틱 정도 잡는 게 많고요. 그쵸? 그리고 내 진입가에서 20틱, 15틱 정도 찍고 올라오더라. 그럼 18틱 잡아야 되는데 거의 승률이 50%야. 그리고 갈수록 승률이 떨어져. 그러면은 차라리 앞에 거 손절을 짧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대신에 이런 경우에는 익절도 조금 짧게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절이 짧은 만큼 익절도 조금 짧게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손절은 짧은데 익절은 너무 무작정 길게 잡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았다가는 도루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손절에 대해서 무조건 확률을 내보셔야 돼요. 손절을 확률 낼 때는 진입가에 대해서 한번 확률을 내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손절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손절할 때 자신감이 없는 줄 아세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내 손절값이 얼마 정도가 적절한지를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잘 못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만 대응하자. 중요한 자리에서만 대응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의 진입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진입. 단 한 번의 진입도 신중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단일 호가로 진입하셔야 돼요. 단일 호가 풀베팅 분할 청산이나 단일 호가 청산이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제가 손절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습니다. 손절이 무엇인지, 또 왜 해야 되는지, 손절을 잘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손절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금 조금 알려드렸는데, 지금 일단 제가 메모해둔 거 이거 핸드폰으로 사진 하나 찍어 두시고요. 그리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전 매매를 13년 동안 하면서 겪은 노하우고, 사실 겪었던 상황도 많았고, 그리고 손절을 잘하게 된 계기도 따로 있긴 한데, 일단 요약하자면 대략적으로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손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